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정말 놀라운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무려 5억 2천만 원대, 그런데 지금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반가, 말 그대로 이번에 잡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의 물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올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시죠? 잠시만요.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동산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은 이미 계약 끝. 경매 법원에 가봤더니 분석도 안 하고 덤벼든 사람들 때문에 낙찰가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버린 경우 정말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는 그런 물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발로 뛰어 직접 확인하고 투자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자료만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진짜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권리 분석, 숨겨진 함정까지 회원분들께만 직접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이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건 권리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판단까지 내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채널은 단순히 경매 정보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투자자 모집과 파트너십까지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하기엔 부담스럽다, 전문가와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조건에 맞는 물건 추천부터 입찰가 산정, 대출 연결 명도,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지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실전경매 연구소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물건, 울산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3층 근린주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9107호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약 5억 2,900만 원. 그런데 현재 최저입찰가는 무려 절반 수준인 2억 5,900만 원,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2,594만 8,700원의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단돈 1원이라도 모자라면 낙찰을 받아도 바로 취소됩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물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다운동 574-7번지. 토지는 약 175.92, 53평, 건물은 연면적 311.72, 94.5평,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음식점이나 카페로 활용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2가구, 3층은 다락을 포함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은 1993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 정말 덥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더위가 한순간에 확 날아가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울산 중구다운동에 위치한 3층짜리 근린주택입니다. 위치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초등학교 바로 인근 생활 인프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볼까요? 도보 5분 이내의 마트, 병원, 은행, 음식점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버스 노선이 다양하게 지나가서 대중교통 편의성도 뛰어나죠. 차량으로는 울산 시내는 물론이고 장성, 태화강, 북구 방면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입지 하나만 놓고 봐도 벌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곳입니다. 특히 1층은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이나 카페로 운영하기 최적의 구조입니다. 도로변 시인성도 좋고 차량 진입도 편리해서 임차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주차 불편하면 오래 못 간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건물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주택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정적인 세대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즉 상가와 주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입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감이 오시죠? 이 물건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장래가치 상승까지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울산 중구 생활 인프라 중심지, 교통 편리성, 상업 주거 복합 구조, 주차 가능성 확보. 말 그대로 놓치면 후회할 실전 투자 최적 입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가면 겉보기엔 황금알처럼 보이던 건물이 낙찰받자마자 지옥의 빚더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4월 30일에 설정된 우리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잡힌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는 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들이 전부 사라지니 구조는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바로 임차인을 보셔야 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임차인 홍 씨가 점유중으로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2016년 12월 5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4월 30일이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그보다 훨씬 뒤인 2016년입니다. 즉,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전혀 없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이 없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각물 건명세서를 보시면 보증금과 월세 내역이 아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실제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둘째, 소유자 가족 명의나 형식상 임차인으로 실질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 어느 쪽이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할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즉, 권리관계 면에서는 이번 물건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말소기준 권리 2013년 4월 30일 근저당. 임차인 전입일 2016년 12월 5일 기준권리보다 늦음 대항력 없음. 보증금 월세 기재 없음 인수금액 없음. 결과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적 부담은 없다. 여러분, 이번 권리 분석의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구조라는 것.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은 단 한 줄만 놓쳐도 평생 후회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다행히 깔끔했지만 다른 물건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약 31평 규모로 음식점이나 피부미용실, 학원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층은 주택 2세대, 3층은 주택 1세대, 총 임대 단위는 상가 1칸 주택 3세대 4개입니다. 이번에는 임대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1층 상가는 도로변 입지와 주차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2층 주택은 각각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씩 총 70만 원, 3층 주택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총 보증금은 약 3,500만 원, 월 임대료는 250만 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대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는 2억 5,948만 원입니다. 보통 7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1억 8천만 원 수준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빼기 제도입니다. 이 건물은 주택이 총 3세대이므로 세대당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이 대출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가능액은 약 9,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낙찰가에서 대출 9천만 원을 제외하면 약 1억 6,700만 원, 여기에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약 1억 8천만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금융비용도 따져보겠습니다. 대출 9,100만 원에 대해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월 약 30만 원 내 돈 1억 8천만 원도 은행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했을 돈이므로 기회비용으로 약 60만 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금융비용은 약 90만 원어리입니다. 이제 순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월 임대료는 250만 원, 여기서 금융비용 90만 원을 제하면 매달 약 16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900만 원. 내 돈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 1,900만 원을 벌어들이는 구조이니 연수익률은 10% 전후 수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저가 낙찰 시 내 돈 약 1억 8천만 원 필요, 5월 임대 수익 약 250만 원, 대출 이자와 기회비용을 제하고도 매달 160만 원이 손에 들어옴, 연간 순수익 약 1,900만 원, 연수익률 약 10%. 여러분, 처음 단순 계산처럼 내 돈 8천만 원 투자로 연 32% 수익률 같은 수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빼기와 실제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향후 매각 차이까지 감안한다면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라 해도 결국 투자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바로 팔 때 얼마가 남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13년에 이미 3억 4,500만 원에 매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감정가는 5억 2,900만 원, 12년 동안 고작 1억 8천만 원 오른 걸로 평가가 잡힌 겁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 지난 2025년 4월 무려 6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 감정가는 실제 시세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잡힌 것이고 우리가 최저가에 낙찰받는 순간부터 이미 시세 차익을 안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가 낙찰가 2억 5,948만 원. 2년 후 보수적으로 감정가 수준인 5억 2,900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1개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문제는 세금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하면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구간별 누진세율과 중과세까지 합치면 약 4,550% 수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2억 7천만 원의 차익이 생겨도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까지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1억 원 전후에 불과합니다. 이 법인 명의로 매각할 경우 법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20% 안팎입니다. 같은 양도차익 2억 7천만 원이라도 법인세와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즉 개인 명의보다 2배 가까운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물건을 똑같이 최저가에 낙찰받아 2년 뒤 매각한다고 해도 개인 명의라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순수익은 약 1억 원 안팎, 법인 명의라면 세후 순수익이 1억 6천 1억 7천만 원 수준. 결국 무려 6천만 7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물건은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접근할 때 훨씬 유리한 구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들여다보면 진짜 돈 되는 경매 물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 혼자 찾으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권리 분석, 임대 구조, 세금 계산까지 잘못 들어가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만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실전경매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 발굴해서 분석해드립니다. 영상에서 다 못 보여드린 권리 리스크, 수익 구조, 대출 전략까지 회원분들께는 직접 상담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물건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입찰부터 자금 조달, 임대,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지까지 실전 경험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투자자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찾아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